며느리 주제에 왜 우리 집에 드나드는 거야? 40년 만에 나타난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78살, 14억의 재산을 가진 외로운 노인이었어요. 아들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만이 제 곁을 지켰죠. 그런데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퍼지자 평생 연락 없던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누나, 통장 정리 좀 하자. 요양원 계약하려면 도장이 필요한데 모두 제 재산만 노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며느리에게 주기로요. 며느리한테 재산을 다 줬다고? 미쳤어. 친척들은 난리가 났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니까요. 안녕하세요. 같이 보는 사연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어머니,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니 낯익은 천장이 아니라 하얀 병원 복도 천장이 보였어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서진이었습니다. 내 며느리 박서진. 아니, 이제는 며느리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남편을 잃은 지 벌써 5년이 지났으니까요. 저는 정말순, 올해 78입니다. 남편은 20해 전에 먼저 가셨고 외아들은 5년 전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그 뒤로 혼자 살아왔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을 30년 넘게 운영했고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14억 정도의 재산을 모았죠. 상가 보증금에 적금에 작은 땅 한 조각까지.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돈이 많아도 아들 하나 지키지 못했는데요. 괜찮아요, 서진아.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어머니, 시장 바닥에서 쓰러지셨어요. 지나가던 분이 연락 주셔서 제가 달려온 거예요. 서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체온인지.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허리 디스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혼자 사시면 안 돼요. 낙상 위험이 크고 지금도 골밀도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서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진아, 너 무슨 소리야? 너도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어머니, 제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살았는데요. 이제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 차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진이는 제 아들과 결혼한 지 6년 만에 미망인이 됐어요. 아이도 없었죠. 시댁에서 경제적으로 도와줄 형편도 안 됐고 장례 치르고 나서 저는 그 애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너 이제 내 인생 살아. 젊은데 여기 매여 있지 마. 그랬더니 서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어디 안 가요. 저한테 어머니는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가족이에요. 그 뒤로 5년. 서진이는 한 달에 2~3번씩 꼬박꼬박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해다 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집 청소도 해줬어요. 명절에는 혼자 차례상까지 차려줬죠. 저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표현도 서툴렀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퍼지자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누나, 괜찮아? 내가 달려왔어.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동생 말자가 들어왔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오빠, 이모 어디 계세요? 조카들도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서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 며느리구나. 근데 넌 이제 남이잖아. 여기서 뭐해? 말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를. 며느리 주제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말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모님, 저는 그냥 어머니를 돌봐드리려고. 돌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이제 우리 친족들이 있으니까 너는 가도 돼.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자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서진이는 지난 5년 동안 나를. 누나, 진정해. 우리가 이제 누나 모실게. 걱정 마. 말자는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하지만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서진이의 손과는 달랐죠. 조카 민호가 병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모,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집 관리 다 해드릴게요. 통장이랑 서류들도 저희가 정리해드리고요. 그래, 그래. 요양원도 알아볼게. 좋은 대로. 요양원? 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요? 나는 집에서 살 거야. 요양원 같은데 안 가. 누나, 나이 들면 다들 가는 거야. 거기가 더 편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말자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의사는 어머니가 결정하셔야죠. 제가 계속 모시겠습니다. 너는 무슨 자격으로? 민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들 죽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며느리 행세야? 재혼이나 해. 젊은 것이. 민호야. 제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서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 있을게요. 어머니, 편찮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서진이가 병실을 나가려는데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서진아. 하지만 말자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누나, 이제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친동생인데 며느리보다 못하겠어? 그날 밤 병실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말자와 조카들은 내일 다시 올게라고 하고는 모두 떠났어요. 저녁도 안 챙겨주고 갔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진이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서진아, 넌 왜 왔니? 저녁 드셨어요? 죽 끓여왔어요. 서진이는 보온병을 꺼내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랐어요. 미안하다, 서진아. 낮에 말자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해서.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가 편안하시면 돼요. 서진이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호박죽이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죠. 어떻게 내가 호박죽 좋아하는 걸 알았니? 어머니, 제가 5년 동안 얼마나 자주 왔는데요. 당연히 알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만에 나타난 동생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며느리가 저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내 어머니,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시댁에서 해준 것도 없는데. 서진이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좀 잘 부탁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킬 거예요. 남편이 사랑한 사람을 제가 끝까지 지킬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서진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 큰 전쟁이 시작될 줄은.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말자와 조카들, 다른 한쪽에는 서진이가 있었어요. 누나, 우리 차로 모셔다 드릴게. 말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 청소 다 해놨어요. 편하게 쉬실 수 있게요. 서진이도 다가왔죠. 야, 너는 왜 자꾸 끼어드는 거야? 이제 좀 그만해. 조카 민호가 서진이를 밀쳤습니다. 서진이가 비틀거렸어요. 민호야,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소리쳤지만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모, 진정하세요. 우리가 이모 집 관리 다 할 거니까요. 며느리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때 말자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나, 이거 좀 봐. 요양원 자료야. 여기 정말 좋대.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되고. 300만 원? 내가 왜 그런 데 가야 하는데? 누나, 혼자 살기 힘들잖아. 우리가 다 알아봤어. 그리고 누나 집은 우리가 관리해 줄게. 상가 보증금이랑 적금도 우리가 정리하고. 아, 그래서 온 거였구나. 제 재산 때문이었어요. 말자야,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누나, 나이 들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야. 우리가 도와주려는 건데 왜 이래? 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며느리한테 재산 넘어갈까봐 걱정돼서 그래.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한테 우리 집안 재산이 넘어가면 어떡해? 이모, 저는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왜 5년 동안 이모 집에 들락날락한 거야? 나중에 재산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고. 민호가 비웃었어요. 민호야, 입 조심해. 제가 화를 냈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허리 통증보다 더 아팠어요. 서진아,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가 좋아서 온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자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누나, 정신 차려. 며느리 말에 속으면 안 돼.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 40년 전 일은. 그때는 내가 좀 어렸어. 이제 다 잊고 우리 잘 지내자. 40년 전. 말자는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요. 저는 없다고 했어요. 정말 없었거든요. 그때는 아들 학비도 마련하기 힘든 때였으니까. 그러자 말자는 저를 이기적이라고 욕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 잊자고요? 말자야, 나 좀 쉬고 싶다. 다들 가줄래? 누나, 우리가 집에 데려다 줄게. 서진이가 데려다 줄 거야. 너희는 가. 누나, 가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자와 조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마지못해 나갔어요. 하지만 나가면서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머지않아 정신 못 차릴 텐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가 휠체어를 밀며 말했어요. 어머니, 집에 가요. 제가 오늘 미역국 끓여놨어요. 서진아. 네, 어머니. 너는 정말 재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지? 서진이가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저 돈 하나도 안 벌어요. 진짜예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제 옆에 계셔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한테 남은 건 어머니밖에 없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 마지막을 준비할 것인지.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이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러서 아침을 차려주고 퇴근 후에는 저녁까지 챙겨줬어요. 청소에, 빨래에, 약 챙기는 것까지. 반면 말자와 조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달랐죠. 누나, 적금 통장이 몇 개야? 한번 정리해봐. 이모,
이상가 보증금 계약서 좀 보여주세요. 제가 부동산 일하거든요. 확인 좀 해드릴게요. 누나, 요양원 계약하려면 도장이 필요한데. 도장 어디 있어?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어느 날 밤 서진이가 퇴근하고 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저 상담 좀 해드릴 게 있어요. 무슨 상담?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작성해 두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진아, 너도 그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서진이가 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저 걱정돼서 그래요. 친척분들이 자꾸 어머니 재산 얘기만 하시잖아요. 나중에 어머니가 정신 못 차리시면 누가 어머니 뜻대로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법무사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정리해 두세요. 그게 어머니를 지키는 길이에요. 서진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서진아, 너는 정말. 어머니, 저는 한 푼도 안 벌어요. 진짜예요. 그냥 어머니가 억울한 일 당하시는 게 싫어서 그래요. 다음 날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진이는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라며 상담실 밖에 남았어요. 어르신, 재산 상속 관련 상담이시죠? 네, 정리를 좀 하려고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남편은 20년 전에 죽었고 아들은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손주도 없습니다. 그럼 법정 상속인은 고인의 형제자매가 되겠네요. 동생이 한 명 있긴 한데 4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제가 아프니까 갑자기 나타났어요. 재산 때문에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중요하죠. 선생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도 재산을 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유언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요. 며느리분이요? 아드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계속 모시고 계신 건가요? 네, 5년 동안. 아니,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줬어요. 아들 죽고 나서도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며느리분께 전체 재산을 상속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동생분이나 다른 친족분들은요?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반발할 수 있으니 공증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됐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서진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잘 되셨어요? 응, 잘 됐다. 다행이다.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서진이는 제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을 느끼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 아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하지만 서진이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말자가 찾아왔습니다. 누나,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누나 재산 말이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가 법정 상속인이잖아. 나중에 누나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우리한테 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한테 주지 마. 그 애는 이제 남이야. 우리가 진짜 피부치라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자야, 내 재산은 내가 정했어. 이미 다 정리했고. 뭐? 누구한테? 그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말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설마 며느리한테 준 거 아니지? 누나, 정신 차려.
그 애가 누나를 이용하는 거라고. 나가줘, 말자야. 누나, 나가라고. 말자는 화가 난 얼굴로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서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내가 정리할 것 다 정리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 서진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서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서진이가 매일 재활 운동을 도와주고 영양 관리를 해준 덕분이었죠. 반면 말자와 조카들의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누나, 통장 정리 좀 하자. 이모, 요양원 계약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누나, 상가 계약 만료되면 보증금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재투자해줄게. 매번 돈 얘기뿐이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이모,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이게 뭔데? 재산 신탁 계약서요. 이모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서류를 보니 제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조카들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못해. 왜요? 나중에 어머니 치매라도 오시면 어떡하려고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내 정신 멀쩡해. 이모,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저번에도 약 드시는 거 잊으셨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손님 계세요? 아, 며느리. 잘 왔네. 우리 이모 좀 설득해봐. 재산 관리 우리한테 맡기라고. 서진이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너는 왜 끼어들어? 민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재산을 빼앗기는 계약이에요. 한번 서명하시면 어머니가 본인 돈을 쓸 수도 없어요. 뭐, 우리가 이모 돈 빼앗으려는 것처럼 말하지 마.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 보세요. 계약 기간 중 재산 처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수탁자에게 있다고 적혀 있잖아요. 서진이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야, 너 지금 우리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야? 전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이모, 며느리 말 듣지 마세요. 저희가 이모 재산 노리는 거라고요. 말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말자야, 민호야. 네, 누나. 다들 나가줘. 그리고 이제 오지 마. 뭐라고요? 너희가 원하는 거 알아. 내 돈이잖아. 그런데 그건 너희 줄 수 없어. 누나, 우리가 법정 상속인이라고. 며느리는 아무 권리도 없어.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저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사본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호가 봉투를 빼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읽던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전 재산을 며느리한테? 누나, 정신 차려. 며느리가 누나를 조종한 거라고. 말자가 소리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조종하지 않았어. 내가 정한 거야. 지난 40년 동안 너희는 한 번도 내 안부를 묻지 않았어. 그런데 서진이는 11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줬어. 그건 재산 때문이었을 거예요. 민호가 서진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서진아, 너 솔직히 말해봐. 이모 재산 노리고 착한 척 한 거 아니야? 서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서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넌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정한 거야. 어머니, 말자야, 민호야.
이제 정말 나가줘.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좋아, 좋아요. 법원에 소송 걸 거예요. 며느리한테 재산 넘어가는 거 절대 가만 안 둘 거라고. 조카들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말자도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다가 결국 돌아섰어요. 누나, 후회할 거야. 며느리한테 버림받을 거라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제가 법무사한테 유언장 얘기한 건 어머니를 지키려고. 알아, 서진아. 다 알아. 전 그냥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돈 같은 거 정말 안 바랐어요. 서진아, 내 어머니, 고맙다. 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저는 서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뒤로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어머니, 저 평생 곁에 있을게요. 약속해요. 응, 고맙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걱정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내 마지막 가족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게 됐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진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서진이가 자기 집을 정리하고 저와 함께 살기로 한 겁니다. 어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제가 출근해도 되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나 혼자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챙겨 먹는다니까. 그래도 걱정돼서 점심때 전화 드릴게요. 서진이가 출근하고 저는 홀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말자와 조카들은 결국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했고 공증까지 받아뒀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재판날 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법정 상속인이라도 고인의 유언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정말순 씨의 의사는 명확했고 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며느리가 이모를 세뇌한 거라고요. 하지만 판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박서진 씨가 11년간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돌본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재판은 그렇게 끝났어요. 말자는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점심 드셨어요? 응, 내가 아침에 해준 미역국 데워 먹었어. 오늘 퇴근하면 갈비찜 해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서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넌 직장도 다니는데. 어머니, 이게 무리가 아니라 행복이에요. 제가 누굴 위해 밥 해주는 게 얼마만인지 아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며느리한테 재산을 줬다고 수군거리겠죠. 피도 안 섞인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다 줬대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서진이는 제 재산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걸요. 1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늘 회사 앞에서 호떡 사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서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밤에는 우리 옛날 사진 좀 볼까요? 남편이랑 찍은 사진들 정리하고 싶어서요. 그래, 그러자. 저녁을 먹고 우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 아들과 서진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결혼식 사진, 여행 사진, 명절 사진. 어머니, 남편이 정말 저를 많이 사랑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 걱정을 했고요. 나도 알아. 우리 아들 착했지. 그래서 저도 남편이 사랑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서진아,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니는 제게 가족을 주셨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정말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셔서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요?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지난 78년의 인생에서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은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아요. 제 인생 마지막 시간을 진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걸요. 서진아, 내 어머니,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진짜 가족이 필요합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더 진한 가족이 되기도 하죠. 나이가 들수록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